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2주차 공시법도 40문제 한번 풀어보죠. 그래서 이제 1번서부터 한번 가봅니다. 토지의 경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그래요. 이 경계 그래요. 경계. 거짓 매년 출제되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경계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1번 가보죠. 토지의 도상 경계입니까? 지상 경계입니까?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기타, 뭐 어쩌고 저쩌고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경계에 관한 가장 원칙적인 규정으로서 1번 좀 맞네요. 뚝, 담장,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1번 좀 맞아요. 2번 지상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고조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상단부가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삼을 게 아니고 하단부 그래. 뭐라고요? 하단부를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야. 즉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그죠? 여기가 각지고 여기가 을지야. 이렇게 고조차가 있을 때는 그 구조물의 어디가 하단부가 지상 경계의 기준을 이루게 된다라고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2번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니까 3번 가보죠.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상의 경계가 아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이걸 흔히 도면상의 경계 그래요. 뭐라고요? 도면상의 경계에 따라서 확정이 되는 게 원칙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적법상의 경계는 현실상의 경계다, 도면상의 경계다, 도면상의 경계라는 얘기야. 3번쯤 맞죠? 4번 합병에 따른 경계 결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합병 시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요. 또 면적 측정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적 측량할 필요도 없고 면적 측정할 이유도 없어요. 4번쯤 맞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건립의 경계를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사익보다는 뭡니까? 공익을 우선해서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1, 3, 4번 지문 맞고 2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그죠? 그리고 최근자에,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자에 30회, 31회 때는 주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장부에 등록되는 사항을 또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주셔야 돼요.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1번쯤은 정답은 2번이야. 2번 가보죠. 지목 그래요. 지목은 매년 2문제씩 출제가 되죠.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니까 직접 이용하니까 아마도 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맞죠? 이게 재배하지 않고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자생하는 토지라면 아마도 유지가 될 거야. 그죠? 그래요. 재배하면 답인데 자생하면 유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1번 지금 맞네. 2번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잡종지로 할 것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주유소 용지가 돼야 돼요. 그죠? 주유소 용지가 돼야 돼요. 아마 2번 틀렸을 거야. 3번 가봐요.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식물원, 용인 민속촌, 과천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유원지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용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이 뚝은 큰 뚝이다 작은 뚝이다? 작은 뚝이야. 큰 뚝의 지목은 제방인데 작은 뚝의 지목은 국어가 됩니다. 그죠? 뚝 및 부속 시설물 부지의 지목은 국어로 한다. 4번도 맞았네요. 5번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소양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재배합니까? 자생합니까? 자생하는 배수가 용이롭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2번에 1, 3, 4번 지문 맞고 2번 지문이 틀렸으니까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3번 가보죠. 다음 중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래요. 이 합병 제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출제자가 18회 때까지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그 후로는 지금 이제 잠잠합니다. 나올 때도 되긴 됐어요. 그래서 합병 제한 사유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토지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닌 놈. 그러니까 1번 가봐요. 1번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역이 서로 다르대요. 그죠? 하나의 필지로 합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각각 별개의 필지로 따로따로 존재해야 돼요. 2번 지목이 서로 다르다라면 하나의 필지가 될 수 없어요. 이것도 각각 별개의 필지로. 그 다음에 3번 요역지에 대한 지역권 등기가 있는 경우도 합칠 수 없어요. 그죠? 합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역지는 1필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관관계는 없지만 편익을 바꾸자 하는 요역지는 항상 1필지가 전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양필지는 합칠 수는 없고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도면의 축척이 서로 다르대요. 그죠? 이것도 별개의 필지로 따로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번은 합병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거 맞네요. 그죠? 그러면 5번 한번 가봐요.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접수 번호까지 동일한 저당권 등기, 이런 등기를 보고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는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3번에 합병 제한 사유가 아닌 놈은 5번 딱 찍어 주셔야 돼요. 3번의 정답 5번. 그죠? 4번 가봅니다. 또 나왔어요. 지적공부의 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그럴듯한데 신규 등록은 포함해야 됩니까? 제외해야 됩니까? 제외해야 돼요. 신규 등록 시 등기소 쪽 자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은 제외해야 돼요. 그죠? 1번 주변이 빡빡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체 토지 소유자란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토지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 동그라미. 이 통지를 뭐라 그래요? 이 통지를 무슨 통지라고 한다? 불부합 통지 그래요. 그죠? 딱 한 사람이 얘기를 하네요. 불부합 통지 그래요. 그 사람 남아요. 그죠? 이따 쪼꼬레 줄 테니까 남으란 얘기야. 2번 지금 맞죠? 3번 국유재산법 8조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동법 12조 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 즉 무주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그죠? 쉽게 말하면 A는 A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긴 뭐 말을 보탤 내용도 없어요. 그죠? 29회 때 출제가 됐던 지문이야. 좌우당간 3번 지문도 맞아요. 4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관할 등기소에 등기부 등을 열람해서 양장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도 소관청한테 있어요. 4번 지문도 맞고 5번 확인 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전산정보 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죠? 밑줄 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양정부가 일치하게 하는데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야.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5번 질문도 맞아요. 그래서 4번에 틀린 정답은 몇 번? 1번이야.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야. 핵심은 신규 등록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야 돼요. 그죠? 제외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 1번, 5번 갑니다. 지적공부 보관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그래요. 1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에다가 지적공부 밑줄 쳐요. 이 장부는 가시적인 공부라고 합니다. 그곳에다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해놔야 됩니다. 1번 줄 맞아요. 2번 천재지변화,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등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죠?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도 있어요. 2번 질문도 맞네요. 3번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어요. 그죠? 1, 2, 3 다 맞네. 4번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밑줄 쳐요. 이런 장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장부라 그래서 가시적인 공부 그래요. 뭐라고요? 가시적인 공부의 경우에는 소관청이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다가 영구히 보존해 놔야 됩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맞는데 그 주체가 틀렸어요. 그죠? 주체가 지적 소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주체가 됩니다. 소관청이 아니고 주체는 누구다? 시도지사나 시장 등이 그 지적 공부를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에가 영구히 보존을 해놔야 됩니다. 4번 지명이 틀렸네요. 5번 국장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지적 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될 의무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5번 지금 맞죠? 그래서 5번에 틀린 정답 4번이 되겠네요. 6번 가보죠. 다음 점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신규 등록 측량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검사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검사 측량. 누가 하죠?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죠?
이건 지적 측량 수행자가 실시하는 게 아니고 소관청이 실시를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한다? 검사 측량 거예요. 이 검사 측량은 어떤 측량입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과연 정확하게 측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소관청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야. 왜 검사를 하냐면 지적 공부에는 정확한 내용을 등록 공시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3번 합병의 경우 지적 측량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3번이 정답이 되겠네. 4번 경계 보건 측량 그래요. 뭐라고요? 경계 보건 측량. 5번은 뭡니까? 지적 기준점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측량을 뭐라 그래요? 기초 측량 그러죠. 뭐라고요? 기초 측량 그럽니다. 6번의 정답 3번이야. 그죠? 그래서 6번과 같은 문제는 빵점 방정 문제야. 지적법에서 빵점이 나와서는 안 돼야 되니까 그냥 하나 던져주는 스타일의 문제야. 7번 가보죠. 지적 측량 적부 심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1심은 시도지사를 경유를 해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번 지문은 계략적으로 맞는 지문이야. 그죠? 2번 가봐요.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본인이 직접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30일 이내 시도 산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3번처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내에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안이 복잡하다면 30일 이내 하나요. 1차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걸 흔히 7일 이내 통지 그래요. 뭐라고요? 7일 이내 통지. 결과를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4번 지문도 맞아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장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게 아니고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5번 지문이 틀렸어요. 그래서 적부심사도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죠? 무조건 숫자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잘 암기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7번 문제를 골라봤어요. 7번에 틀린 정답 5번. 그죠? 8번 가봅니다. 지적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우리 지적법은 선등록 후등기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맞죠? 그래요. 2번, 지적사무는 내재적이고도 이면적인 사무로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죠? 이 2번 내재적이고도 이면적인 사무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외부적으로 잘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다? 드러나지 않아요. 내재적이고도 이면적인 사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2번 지금도 맞네요. 3번 2000년 말을 기준 연도로 해서 대장에 등록된 필지 수가 약 3,500만 필지이고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가 약 3,400만 필지인 이유는 지적법은 적극적 등록주의, 즉 직권 등록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고 등기법은 신청주의, 즉 임의 신청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약 100만 필지의 토지는 미등기 상태로 방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3번 지문도 맞네. 4번 대장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등기부에는 추정력이 부인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거꾸로 뒤집어 놨지. 대장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등기부 가불구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되죠. 4번 지문이 틀린 정답이야. 그 다음에 5번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발급 신청 지적 전산 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은 지적 공개주의 원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8번의 정답 4번. 그죠? 네, 8번의 정답 4번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네, 잘 나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을 거는 지적법밖에 더 있어요. 그죠? 네, 지적법밖에 더 있어요. 자, 9번 가봅니다.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자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 표시상하고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가로 열어놓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것은 제외합니까? 포함합니까? 포함합니다. 불가시적인 공부 그래. 뭐라고요? 불가시적인 공부도 포함합니다. 그죠? 네, 1번 지문이 맞벌어 틀렸네. 2번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맞아요. 여기서 동리라고 하면 법정 동리를 의미합니까? 행정 동리를 의미합니까? 법정 동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지? 네, 그래요. 3번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도면의 도형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자부의 좌표값의 형태로 등록하는 점까지 나와 있어야만 경계점의 정확한 용어점이야. 그 다음 4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무에 따라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28가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른바 용도 지목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일직선을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경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경계 실용주의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경계 무슨주의 직선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2, 3, 4, 5번쯤 다 맞으니까 9번에 틀린 정답 몇 번? 1번이요. 그죠? 10번 가보죠.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적 삼각 측량 성과 경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면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점 중에서 가장 큰 점이 뭐야? 지적 삼각점이야. 그 지적 삼각 측량 성과랄지 경의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 확정 측량 성과. 그죠? 지적 확정 측량 성과라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했다는 얘기야. 대단히 적이지. 그러니까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서는 안 되고 누구로부터? 시도지사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어. 그래서 10번에 1번 지금 맞아요. 2번 북현이 그래. 뭐라고요? 북현이. 그죠? 2번을 얘기하는 거야. 북현이 보건 측량이나 현황 측량의 경우야.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북현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얘는 워낙 깨끗한 애가 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위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어. 그죠? 워낙 깨끗한 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계 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지적 공부를 구태여 정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으로부터 성과 검사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이 지문도 나올 때가 됐어. 그죠? 그 1번, 2번 지문 같은 것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3번 지적 측량, 크게 기초 측량하고 무슨 측량? 세부 측량을 구별하게 돼요. 그죠? 기초 측량은 흔히 처음 실시하는 측량에서 1차 측량이라고 하고, 세부 측량은 기초 측량의 기초에서 실시하는 측량에서 2차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3번 정도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지적 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산하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둘 수 있다, 둔다? 둔다. 그죠?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 기간이야. 그죠? 임의 기간이 아니고 필수 기간이야. 그래서 5번 질문도 맞아요. 그죠? 그러면 4번 질문이 틀렸을 텐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연 1회 이상 지적 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적소관청, 그래요. 뭐라고요? 지적소관청한테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한테 이상 유무를 조사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 규정이 이제 개정이 돼서 소관청한테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4번 질문이 틀렸어요. 그죠? 4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11번 가보죠. 11번. 지적공부 등록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장에 등록되는 상으로서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10자리, 그죠? 대장 구분번호 1자리, 지번 8자리와 지목 등을 표시하는 8자리로 총 19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고유번호를 쳐다보면 지목의 코드 번호는 꼽살이 낀다, 끼지 않다? 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1번 지문에 지목이 틀렸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2번 대장의 지목을 표기할 때 부호로 표기를 합니까? 아니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합니다. 뭐라고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요. 부호로 표기를 한 거는 도면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3번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유지번은 등록되지만, 요까지 맞아요. 토지 고유번호도 등록돼요. 그죠? 그러니까 3번 지금부터 틀렸어요. 4번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지분 비율 등록되지만 전유분의 건물 표시상은 등록되는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전유분의 건물 표시도 등록되는 사항이야. 그죠? 그러니까 4번 지문부터 틀렸어요.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5번이 맞을 거야.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자부를 비치해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한해서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5번 지문이 맞아요. 그죠? 5번 지문이 맞습니다.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뭔지 다 알죠? 내가 이게 칠판에 판서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번의 정답 몇 번? 5번이요. 그죠? 12번 가봅니다. 자, 12번. 지적법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그죠? 지적법의 그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축척 변경 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계에다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1번 지금 맞네요. 2번 토지 소유자에 의한 정정 신청의 경우는 신청 사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걸 정정해 달라고 다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함에도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정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뭔 얘기하는지 알죠? 2번 질문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등록상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인접 토지서의 승낙서나 확정 판결 정본을 제출해줘야만 경계를 변경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3번 질문도 맞아요. 4번 소관청의 정정사유에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등록상을 정정하는 경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건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이 돼요. 1, 2, 3, 4번 다 맞으니까 5번이 틀렸을 거야. 5번 축척 변경에 있어서 청산시에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은 확정 공고일 현재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결정할 게 아니야. 확정 공고일이면 어떤 날이야? 축척 변경이 끝났을 때 그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행 공고일 현재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확정 공고일 현재 가격이다. 시행 공고일 현재 가격이다. 시행 공고일 현재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삼아야 돼요. 네, 그래서 5번 질문이 그 확정 공고일이 아니고 시행 공고일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죠? 네, 하여간 12번에 틀린 정답 5번. 그죠? 13번 가봅니다. 지적법상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토지의 외모의 변화가 있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토지 이동 신청서 등을 첨부를 해서 토지 대장의 좌측을 깨끗이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맞지? 네, 그래요. 2번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단 소유자 정리 결의서부터 작성을 해서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권리 정보이기 때문에 등기소 쪽 자료야. 필증, 완료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번 질문도 맞네. 그죠? 됐어요? 3번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등기소 쪽 자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관청이 직접 조사 결정해서 등록 공시합니다. 맞지? 네,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사항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일체 토지 소유자란을 정리할 수는 없고 불부합 통지를 등기관서에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1, 2, 3, 4번 다 맞네. 5번 대위 신청권자의 대위 신청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한 때는 이미 지적 공부가 정리되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나요? 통지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적 공부가 정리되어 있으면 아는 놈은 대위 신청권자 뿐이야. 개별 토지 소유자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네 장부 깨끗이 정리를 해놨다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통지 동그라미. 이 통지를 뭐라 그런다? 지적 정리 통지 그래. 뭐라고요? 지적 정리 통지 그러죠. 네, 그래서 13번에 5번 질문이 틀렸어요. 14번 가봅니다. 토지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그죠? 옳은 것을 고르라는 얘기야. 1번, 등록 전환 시 지목 변경이 항상 수반되므로 별도의 지목 변경 신청은 할 필요가 없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지? 항상 거기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등록 전환 시 보통은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됩니다. 근데 지목 변경 없이도 등록 전환만 따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적인 토지도 있긴 있다고 했어. 그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2번
신규 등록의 경우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등기소에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여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지. 2번 주문서 틀렸어요.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용도가 다르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분할 신청 의무 있어요. 여기까지 맞는데 지목 변경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나요? 이럴 때 분할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꼭 제출하라고 그랬어. 무슨 얘기지? 엄밀한 의미에서 토지이동 사유가 몇 개 발생했다? 2개가 발생했다는 얘기야. 하나는 분할, 하나는 지목 변경이야. 그죠?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서도 꼭 함께 제출해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3번 지문도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도로, 구고, 묘지, 제방 등의 지목의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내 합병 신청 의무가 있다. 맞아요? 묘지 동그라미. 그죠? 여기 봐봐요. 묘지는 공공용 지목의 토지입니까? 사적 지목의 토지입니까? 사적 지목의 토지야. 사적 지목의 토지라면 60일에는 합병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네.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옳은 것 1, 2, 3, 4번이 다 틀렸으니까 14번의 옳은 정답은 5번이 되겠네. 5번 해면성 말소의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등록 말소 신청 의무가 있지. 만약 토지 소유자가 90일 내에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14번의 옳은 정답 몇 번? 5번. 그죠? 네, 정답. 다음 15번. 다음 중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서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 시 면적 측정해야 돼요. 아마 면적을 측정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1번 좀 맞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 면적 측정해야 돼요. 4번 경계 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 측정해야 되고 5번 신규 등록 시 면적 측정해야 돼요. 3번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 환산 시에는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됩니다. 면적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15번에 몇 번? 3번. 이것도 빵점 방지용 문제야.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씩 던져주는 문제야.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어디서 회복할 방법이 없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 16번 가봅니다. 대장의 등록사항과 기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찾아주시오. 1번 지목의 경우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를 한다. 맞아? 틀려? 맞지? 이게 맞아? 틀렸잖아. 지금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야? 대장을 물어보는 거야. 대장의 지목을 등록하고자 할 적에 어떻게 등록하라는 얘기야? 정식명칭으로 등록하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지금 부호로 표기를 했잖아. 그죠? 그치? 이건 도면에 등록하고자 할 적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얘기야. 1번 쪽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작성된 지적공부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다. 토지대장이 최초로 작성된 장부야. 그죠? 그러니까 1919년 3.1운동이 끝나고 이제 3.1운동이 진압되고 토지대장이 작성이 됐어요. 임야대장은 중일전쟁 이후에 가서나 임야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이니까 아마 1936년 이후에나 임야대장이 작성이 돼요. 36년 이후에나. 그러니까 2번 지문도 틀렸어요. 3번 가봐요. 토지 소재는 읍면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적는다. 이렇게 되는데
읍면 단위까지가 아니고 리동 단위까지 행정구역을 기재를 합니다. 3번 지문도 틀렸어요. 4번 면적은 대장에만 전속적으로 등록되는 상으로서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4번은 하자 없네요. 그죠? 4번이 옳은 정답이야. 그러면 5번은 어디가 틀렸나 가봐요. 소유자가 자연인 경우에는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하고 지적법상 고유의 등록번호를 적는 게 아니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를 하니까 5번 지문도 틀렸어요. 1, 2, 3, 5번 지문 틀렸으니까 16번의 옳은 정답 몇 번? 4번. 쉬운 듯 하면서 까탈스러운 문제가 되겠네. 그 다음에 17번 갑니다. 17번. 어떤 토지의 고유번호가 그런 고유번호가 있대. 이에 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고유번호 딱 떴다 그러면 뭐부터 째려보라고 했어? 대장 구흥번호부터 째려보라고 했어. 대장 구흥번호가 몇 번이라고 적혀 있지? 2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장부는 임야대장이야. 그죠? 자, 임야대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야. 1번, 이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고유번호는 대장과 경자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도면은 등록되는 상이다, 상이 아니다? 상이 아니야. 2번 정도 맞네. 3번, 이 토지의 지번은 산 23의 3번지임을 알 수 있다. 맞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여 산자를 붙여 산자를 붙인다는 얘기지. 3번 정도 맞아. 4번, 이 토지 면적을 측정해 본 결과 550.6제곱미터가 산출이 되었다면 소수점의 숫자가 0.5제곱미터를 초과했네. 올려줘서 대장에는 얼마? 551제곱미터. 딱 떨어지는 숫자로 등록을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번 지문도 맞네.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이 필지의 지목은 임야임을 알 수 있나요? 토지 고유번호만 째려봐서는 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지 전인지 과수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그러니까 토지 고유번호에는 지목의 코드번호는 꼽사리 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5번 지문이 틀렸네. 그죠? 그러니까 고유번호를 봐서는 임야인지 과수인지 전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야. 네, 그래요. 4번 지문이 틀렸네. 그죠? 4번 지문이 틀렸어요. 18번 가봅니다. 분할에 대한 설명이 있다.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도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60일 이내 분할 신청해야 합니다. 그죠? 맞죠? 맞아요? 60일 이내 분할 신청 의무 있는 토지는 1필지 일부가, 그죠? 형질 변경 등의 사로 용도가 다르게 되었을 때만 60일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분할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만이야. 이미 신청이 원칙이야. 그죠? 60일에 분할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야. 뭔 얘기하는지 알지? 네, 그래요. 1번 주문이 막바로 틀렸어요. 그죠? 1번 주문이 막바로 틀렸습니다. 2번 가봐요.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분할하는 경우 확정 판결 정번 또는 사본도 분할 신청 시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요. 2번 주문 맞고 3번 분할로 토지 표시 변경 정리를 한 후에는 소관청은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촉탁을 해야 됩니다. 즉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대장 쪽에는 잘렸는데 등기부 쪽에는 잘렸어 안 잘렸어? 안 잘렸다는 얘기야. 이 양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해야 되니까 3번 지문 맞아. 4번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은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여나가니까 4번 지문도 맞아. 그죠? 그 다음에 5번 가봐요. 1필지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가 형질 변경 등의 사유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용도가 다르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내 분할 신청 의무 있어요. 이때 분할 신청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뭐냐? 지목 변경 신청서 꼭 함께 제출하라 그랬어. 그죠? 네. 그러니까 5번 지문도 맞지? 그래서 18번은 틀린 정답 몇 번? 1번이야. 그죠? 1번이 틀린 정답이 됩니다. 19번 가보죠. 해면성 말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 말소 신청을 하도록 알려줘야 된다. 통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래요. 1번 지금 맞고 2번 소관청은 지형 변화 등의 사유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때에도 역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말소 신청을 해야 돼요. 만약 90일 이내 말소 신청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요. 1번, 2번 다 맞아요. 3번은 아마 대법원 판례인 것 같은데 3번 가봐요. 한번 주저앉아서 즉 포락되어서 해면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성을 상실하면 종전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하고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가 되어 토지로 회복 등록하는 경우 종전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은 복구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포락은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 원인 중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3번 지금도 맞네. 그 다음에 4번 가봐요. 바다에 인접한 토지가 유실되어서 최고 만조일 때 바닷물에 잠겨 버리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재방 축조 등의 방법에 따라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면 토지가 소멸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가 이게 해면성 말소 토지가 되려면 토지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영구히 주저앉아야 된다는 얘기야. 원상 회복이 가능하면 해면성 말소의 대상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19번에 1, 2, 3, 4번 다 맞아요. 5번 가봅니다. 소관청은 토지 소유자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말소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고 이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은 벌써 삭제가 되었다고 했어. 그래서 5번 질문이 틀렸지. 그죠? 그래요. 자, 20번 한번 가보죠. 20번은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하나 골라주시오. 1번 토지 이동 정리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대표적인 직권 정정 사유야.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 작성 재작성 시 잘못 정리된 경우. 그 다음에 4번 등록사항이 잘못 전산 입력된 경우. 5번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전부 다 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인데 2번 가봐요. 지적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과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그죠? 그러니까 면적의 증가 감소 없이 위치만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 정정 사유에 해당돼요. 그죠? 만약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면 이건 토지 소유자의 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해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면적 그 부분이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네. 면적 그 부분이 틀렸어요.
그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서 정정을 해줘야 됩니다. 20번까지 한번 우리가 풀어봤어요. 21번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합니다.